시기다 보니까 프로모션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친구 데려오면 5만 원 할인 해주기 뭐 이런 거를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동안 그렇게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하면 엄마들이 이제 쟤네들 장사하려고 하네 약간 이런 이미지를 혹시 가질까봐 그게 이제 우려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을 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옆에서 입소문을 내주는 어머님들도 정말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소개를 안 해주실까 싶기도 하고 그런 걱정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거는 걱정이라기보다는 우려죠, 우려.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갖고 있는 약간의 불안 이런 건데요. 이번 이벤트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남겨라 그러면은 제 마음 속에서는 P면 Q이다입니다. P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Q를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5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만 계속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매 코스마다 주제를 바꿔서 하잖아요. 11기 코스는 업의 개념이고 10기는 이벤트 코스고 9기는 상세 페이지 코스고 다 주제를 달리해서 가져가거든요. 이런 거 뭐냐 항상 주제를 먼저 던져야지 돼요. 세상은 두 가지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먼저 칼자루를 잡는 사람이 칼자루를 뽑는 거고 두 번째는 나머지 사람들이 칼날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칼자루를 잡는 사람과 칼날을 잡는 사람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칼날을 잡는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가 의사결정하지 않고 남의 의사결정에 반응하는 사람이 칼날을 잡는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LG에서 저한테 무슨 제안을 해왔어요. 할까요 말까요?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제안한 거냐 아니면은 제안 받는 사람을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냐 다 자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사람은 칼자루를 잡는 사람이고 그 제안을 받는 사람은 칼날을 잡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직 칼자루만 잡는다. 저는 칼날을 잡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이 들어오면 역제안을 하라고 노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누구의 제안을 잡는 순간 그 사람은 앞뒤 전후좌우를 다 생각해서 한 거고 나는 저걸 하면 나한테 좋겠구나 요 내용만 달콤한 맛 얻으려고 잡는 거잖아요. 그럼 안 좋다 이거야.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물고기에는 미끼는 보이지만 미끼 안에 있는 낚싯바늘은 보이지 않는다. 물고기한테는 미끼는 보이는데 그 안에 감추어진 낚싯바늘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칼날을 잡을 거냐 칼자루를 잡을 거냐예요. 그래서 저는 칼날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다. 나는 내 인생에서 칼날을 잡지 않고 오로지 칼자루만 잡겠다. 이거를 1996년에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럼 남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칼날을 안 잡고 칼자루만 잡을 거냐? 칼자루를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로 내가 제안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은 모르고 반은 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 모르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빵을 잘 몰라요. 근데 빵 만드는 곳에 페르시아에서 만드는 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관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빵도 있는데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나? 이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빵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고대 이집트는 빵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제안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그 사람이 반을 알고 반은 모르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끼를 보는 물고기처럼 돼버린다니까. 물고기가 미끼는 아는데 낚싯바늘은 모르는 거야.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얘기를 해줘야지 돼요. 저는 제 수업에서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얘기, 칼자루를 잡는 얘기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 기존에 있던 정보를 남다른 호떡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미 제 수업을 거의 4년 5년을 들었거든요. 뭐 모르는 게 뭐 있겠어요. 모르는 게 다 알지. 근데도 내가 던지는 미끼를 보고 온다고. 이게 어떻게 하냐? 이미 제 수업을 들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모르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지? 이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하시는 선생님들은 저를 보면서 1+1 혹은 친구 데리고 오면은 무슨 선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반복하면은 이제 땅이 왜 산성화되는 것처럼 소진이 되는 거고 그것도 있고 고객님들이 알고 계신 내용에다 뭔가를 보태서 플러스 하나 두 개를 더 붙여서 이렇게 데려가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로 주목도를 끈다니까. 항상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명제를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있는 사장님들 모두에게 드리는 명제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경쟁하는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장님들은 항상 한 발 빠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발 빨라야 돼요. 이게 제가 CJ 부사장으로 갔을 때 저한테 준 저의 명제였어요. 나는 두 발 빨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팀에는 써 있었어요. Two step ahead. 두 발 먼저 가라. 두 발 먼저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 탐색량이 많아야지. 근데 두 발 먼저 이 말을 마음속에 갖고만 있어도 정보 탐색량이 증가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5만 원을 주려고 하는 이벤트를 하는데 그게 좋은 건지 어쩐 건지 기존에 있던 어머님들은 또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신규군 들어올 거는 같은데 기존에 있던 분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런저런 고민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바라보시는 것은 저는 비추고 P를 먼저 만드셔라. 저를 벤치마킹 하셔라. 두 발 먼저 가셔라. 미끼와 낚싯바늘의 관계를 이해하라. 똑똑한 사람은 한 발 먼저 간다. 네. 우리는 두 발 먼저 가야 한다. 물고기는 눈앞에 미끼는 보이지만 그 안에 낚싯바늘은 보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이 말은 자기가 물고기 입장이 되면은 위험을 느끼는 거지만 낚시꾼의 입장이 되면은 다른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낚시꾼이 돼야지 물고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낚싯바늘과 미끼를 같이 던져줘야지 돼요. 고객의 선택을 우리에게 유도한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